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알트코인 브리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5K 돌파를 위해 세 차례 도전했습니다. 25K 돌파를 앞두고 이렇게 행보가 이어지는 것은 25K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인데요. 25K는 작년 서머랠리 당시의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인데 일단 25K를 넘어가게 되면 28K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28K까지 약 11% 상승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28K를 돌파하게 되면 28K와 32K 사이의 구간을 당분간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30K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2021년 11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앵커라인을 보시면 1월의 상승으로 1차 표준차 밴드가 돌파되었고 현재는 중앙선으로 접근하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앵커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고점 이후로 크게 이렇게 4번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사이클을 시작하던 여기 보이시는 1기 때는 2차 밴드와 중앙선 사이를 움직였고요. 2기 때는 2차 밴드와 1차 밴드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3기 때는 1차 밴드와 중앙선 사이를 횡보했고요. 자, 여기 루나 붕괴로 시작된 4기 이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는 2차 밴드와 1차 밴드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특히 4기를 봅시다. 루나 붕괴와 3LO 그리고 셀시우스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 당시에 2차 밴드가 지지를 해준 게 보이시죠? 그 이후 행보 과정에서는 매번 여기 보이시는 1차 표준차 밴드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1월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줬던 1차 표준차 밴드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기로 접어들게 됐죠. 1기, 2기, 3기, 4기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영역 내에서 상단부와 하단부를 모두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기 때만 봐도 1차 밴드를 돌파한 이후로 중앙선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1차 표준차 밴드를 돌파한 이번의 경우에도 중앙선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앙선이 위치한 곳이 바로 30K 부근이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30K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급등을 이어가던 미국 국채금리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파란색 점선을 넘어서게 되면 11월의 고점을 갱신하는 것이기에 자산시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빨간색 점선을 넘어서는 것 또한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미국 국채가 꺾이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조정인지는 알 수 없기에 계속해서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도 달러 인덱스 어제 반가운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일단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달러의 상승세가 탄력을 붙게 되고 그런 상황은 자산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기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어제의 긴 윗거리와 함께 음봉을 만들었다는 점은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세가 2019년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죠. 디센트로이드의 CEO인 필브는 지난 두 번의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과 현재를 비교하며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 보이시죠? 당시에 1차 상승을 준 이후로 횡보하던 모습과 현재의 상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2019년 당시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24K에 도달했던 당시에 제가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주고 지지를 받게 되면 더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히 같은 시나리오대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를 통해서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 CPI 발표를 앞둔 시기에 제가 CPI 결과가 안 좋으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갭을 채우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시장은 CPI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급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노란색 갭과의 거리를 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멀지 않은 가격에서 파란색 갭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갭은 바로 3LO 캐피탈 셀시우스 보이죠?
블록파이 같은 회사들이 무너질 때 발생한 갭인데요. 이 갭의 하단부가 27.4K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저 갭을 채우기 위한 급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29K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데이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30K 부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0K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더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30K 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0K 가는 시나리오가 좀 더 높긴 한데, 당장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계속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드리고 있죠. 자, 단순하게 저녁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침 8시 20분에 하는 아침 라이브 방송도 잘 시청하셔서 실시간으로 관점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돈봉남이 30K 간단다. 적극적으로 집 팔아서 매수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추가로 솔라나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파란색 점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파란색 점선은 급락을 발생시킨 중요한 지선이었기에 지금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단 파란색 점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큰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침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도 근처에 있기에 파란색 점선과 함께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확인해보면 200일 EMA가 있는 구간이 정확히 피보나치 0.5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솔라나가 0.5 라인이 위치한 28달러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40달러 부근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솔라나와 관련된 호재도 하나 있죠. 헬륨 네트워크가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FTX 사태 이후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를 떠나갔는데 그런 흐름이 뒤집힐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륨 네트워크가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날짜는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업그레이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3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잠정적인 날짜이기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3월 27일까지는 호재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솔라나는 향후 한 달간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륨이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헬륨 재단은 헬륨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유지 관리와 다른 개발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솔라나로 이전하게 되면 네트워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헬륨 재단 측 설명입니다. 이렇듯 솔라나가 레이어 1으로 성공할 수 있으려면 다른 많은 디앱들이 솔라나 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한때 이더리움 킬러라 부각받으며 성장했지만 그러한 급등 배경엔 누가 있었나요? FTX의 샘 뱅크먼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뒷배가 없는 상태이기에 솔라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유저를 확보해야만 하며 많은 유저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프로젝트들의 섭외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바로 헬륨의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요, 여기 보이시는 30%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매물대를 잘 소화하면 그 다음 83%의 상승하는 매물대까지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83%를 추가로 올리는 것이 지금 30%를 올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헬륨의 마이그레이션이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부터 솔라나를 주의 깊게 보셔도 좋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30K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발생시킬 것이고요. 솔라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급등의 잠재력을 가진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장을 견디신 분들은 지금 일부의 결실을 거둘 때입니다. 진짜 상승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식의 일부 시드를 복사해둬야지 이후의 상승장 때 더 큰 시드를 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업비트 기준으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50%, 80%씩 오를 겁니다. 급등하는 코인들의 빠른 정보를 팩트로 실시간으로 얻으실 분들은 돈봉남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 20분쯤에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내일 꼭 다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